AI 혁명이 지금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기업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GTC 발표, 그 핵심을 깊숙이 들여다볼 건데요. 이들이 내놓은 루빈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대체 뭐길래 AI의 미래, 아니 우리 디지털 세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는요, 단순히 질문에 대답만 하는 챗봇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 휴가 갈래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항공권이랑 호텔을 예약하고 심지어 여러분 취향에 딱 맞는 맛집까지 추천해서 완벽한 여행 계획을 짜주는 AI 비서. 바로 이게 앞으로 모든 걸 바꿔놓을 에이전틱 AI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지능을 가진 AI를 실제로 만들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 좀 좋게 만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어림도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뭐랄까 거대한 도전 과제인 셈이죠. 이 복잡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부터 엔비디아의 대답인 루빈 플랫폼, 그리고 이걸 가로막는 병목 현상과 경쟁자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슈퍼사이클과 주가 전망까지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도화선이 된 바로 그것, 에이전틱 AI의 등장이죠. 이제 AI가 단순히 응답하는 시대를 지나서 스스로 행동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AI가 추론을 한다는 걸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요. 에이전틱 AI 시대가 되면 이 결정의 복잡성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걸 처리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 폭발적인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그들이 내놓은 혁신적인 해답, 루빈 플랫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대답은 바로 이 루빈 플랫폼입니다. 와,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건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냥 조금 개선된 수준이 아니에요. 추론 성능은 최대 5배, 메모리 대역폭은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퀀텀 점프, 양자 도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용이에요. 엔비디아는 AI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돌리는 비용을 지금의 10분의 1로 확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이 이 강력한 AI를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1년 주기 업그레이드를 선언하면서 벌써 2028년 파이만 아키텍처까지 다 계획을 세워뒀어요. 이건 단순히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경쟁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AI 산업 전체가요, TSMC라는 단 하나의 회사가 만드는 코어S라는 기술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걸 뭐랄까, 초고도 기술로 만든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강력한 AI 칩들을 조립하려면 이 블럭이 꼭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레고 블럭이 동나버린 상황인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TSMC가 정말 미친 듯이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는데 이 폭발적인 수요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AI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엄청난 병목 현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독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TSMC는 당연히 가장 큰 고객, 즉 엔비디아 물량을 먼저 챙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쟁사들은 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왕은 없죠. 엔비디아의 이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좌의 도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AMD는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겠다가 아니라 성능은 충분히 좋게, 대신 가격은 훨씬 싸게 만드는 거죠. 가성비를 무기로 비용에 민감한 추론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경쟁자들이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아예 직접 자기들만의 맞춤형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도 절감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혁신과 경쟁,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이 막 뒤섞여 돌아가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엔비디아와 전체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숫자들은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세를 보세요. 이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이고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월스트리트도 당연히 여기에 주목하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 엄청나게 낙관적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 GTC 발표는 이런 기대감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그냥 반짝하고 끝날 호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멀티 슈퍼 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자동차, 공장 자동화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를 도입하면서 이전에 없던 종류의 지속적인 성장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과연 AI 미래를 이끄는 강력한 엔진일까요? 아니면 기술 산업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가둬버리는 거대한 황금 새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으로 몇 년간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